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휴일을 하루 보내고 나서 양시장이 그래도 오늘 빨간불로 기분 좋게 좀 약간 찝찝하지만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5월 시장 어떻게 내다봐야 하는지 또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미리미리 접수하시라고 일단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랑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통하시면 종목 신청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무료로 연락하시라고 저희가 카카오톡으로도 참여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방에 골라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 찾아오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어떤 전문위원의 링크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또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그리고 여승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좀 쉬고 나니까 다들 더 이렇게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다행히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파란불로 시작을 했는데 장 막판에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세 분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시장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뭐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다행히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여승희 전문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하루 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장전 시황에 해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그 배트맨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FOMC 회의 그 관련해가지고 금리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김칫국 마시고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시황에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아침에 갭 하락 출발한 부분이 다 미국 증시 영향이 컸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미국 증시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이런 부분들이 장 후반 들어서 변동성을 확 키우는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장전 시황에서 그것은 이제 이미 화요일 날 말씀드렸고 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대감 자기들 멋대로 기대감을 가져놓고 아니니까는 그 좀 요동이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씀 좀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갭 하락 출발해서 저점 잡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민주당과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좀 의견이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또 오늘 한국 수출입 통계 지표도 이제 어제 사실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수출 감소폭 둔화 그리고 수출 증가 품목이 3월에 비해서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전기가스 업종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이 전기가스 업종에 특히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시장 소외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시장 파악을 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지금 시장 그렇게 어려운 시장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한국 수출입 통계 자료를 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어느 쪽인지 힌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가시면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은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거니까는 지금 뭐 실적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는 실적 안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우울해하실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고 2분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2019년도 2분기, 3분기, 아직 4분기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글로벌 경기 바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힘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그래도 투자해서 수익 내기는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19년도 아직 반도 안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희망을 좀 가지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가람 전문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메신저 방에 다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뭐라 했냐면 지난 화요일 날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을 때 저는 카톡방에다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FOMC에 대한 선반영이다. 그래서 FOMC 이후에 좀 변동성이 생기긴 할 텐데 아마 목요일 날은 환율이 좀 이제 조정이 좀 올 거다라고 해서 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FOMC 이후로 야간장을 환율의 모습 보게 되면은 강세 하락이 나왔다가 달러가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로 강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오늘 FOMC 선반영 환율에 의해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래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하지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저는 계속 오늘 보고 있었는데 콜옵션에서 외국인이 콜옵션과 푸드옵션은 양매수를 하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콜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타나고 이건 약간 청산 물량이 된 것 같은데 하지만 풋에서는 계속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강세장이긴 했지만 박스 장세로만 끝나도 오늘은 좀 괜찮은 모양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강세의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옵션 만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일본하고 중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인들도 좀 관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굉장히 큰 상승이나 굉장히 큰 하락보다는 내일까지는 박스 장세가 유지가 되고 가장 중요한 변동성은 다음 주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뭐 시장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항상 좀 말씀을 드리죠. 미리미리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움직이기 전에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섹터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뭐 간단 시황은 뭐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2분기에는 이제 어떤 업종과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일단은 저희 오늘 있었던 시장 이슈들 짚어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 정책 따라서 울고 웃는 종목들 대응 전략 저희가 세워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화장품주들 지금 좀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인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 울고 웃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죠. 환호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우려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여승재 전문위원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이제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처음이죠. 그 국내 이제 삼성전자 그 시스템 반도체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또 발언하신 덕분에
또 오늘 관련 IT 섹터 이제 종목들이 이제 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월 그 수출입 통계 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13.5% 역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월비 감소폭은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0.8% 증가예요, 수출이. 그리고 이제 대중국 수출을 제외하면은 마이너스 1.1%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내 경제 지표가 썩 좋지 못하잖아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현 정부에서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이 가장 수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은 이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뭐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4월달 그리고 2018년 4월 그리고 올해 2월, 3월, 4월 이 수출입 그 수치가 되겠는데요. 이제 3월달에 반도체가 마이너스 16.6%, 근데 4월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13.5% 감소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고 삼아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20대 주요 수출 품목 가지고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3월에 비해서 9개 품목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일반 기계,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OLED, 플라스틱 제품, 바이오 헬스, 화장품, 로봇 이런 품목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로봇 관련해가지고 24.6%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2분기 준비하실 때 로봇 관련된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목표다라는 부분은 이제 언급을 하셨죠. 했는데 이 부분이 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수출 둔화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 정도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자산 가격 하락, 고용시장 악화, 명목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그 테마주들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한 30여 개 종목들이 테마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들을 보니까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이 여러 눈에 보이더라고요. 일부 해가지고 제가 뭐 보여드리는 한 2종목 정도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웃는 종목에 대한 종목 대응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이제 IN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화요일 날 20%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오늘도 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은 양봉의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분명 이제 굉장히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짧게만 보시면. 근데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과매수에 진입해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제가 이제 뭐 보조 지표를 여러 가지 보지는 않는 편인데 이 과매수 신호가 이제 풀리게 되면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고 계시면 돼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계시면 되는데 과매수가 풀리게 되면은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보셔야 되겠죠. 저항. 신규 매수 진입을 노려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래서 항상 지금 매수하려는 가격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좀 파악하고 진입하시는 계획을 좀 잘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I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017년도 말 2018년도 해가지고 21선의 이 삼봉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저항 이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 부분이 6,000원 정도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과매수 영역에서 과연 추격 매수를 하실 이유가 있느냐?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제가 이제 투자 성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냐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냐에 따라서 또 진입 가격 시점도 좀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과매수 영역에 저항이 눈에 보이는 가격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제 이격을 좁히는 눌림목 구간을 좀 노려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겠고요. 또 다음은 아나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위로 뚜껑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제 식대로 표현하면 고점이 없죠. 위로 열려 있지만 지금 이제 과매수 영역 보시면 지난 흐름을 보시면 과매수 풀리는 구간에서는 항상 이 가격 조정이 진행된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뭐 지레짐작으로 차익 실현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가 풀리고 난 이후에 눌림목 가격 구간에서 잡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웃는 종목이 있으면은 우는 종목들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싸고 비싸고는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전문가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이제 울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엊그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지난해 공공기관이 부채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이 30일 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해가지고 이 336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503조 8천억 원, 503조 8천억 원이랍니다.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그러는데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1.9% 증가했죠. 예, 굉장히 좀 어이없는 그런 뉴스가 좀 발생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정규직 전환 영향으로 지난해 공공기관 일자리가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10.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부채는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은 1조 1천억 원으로 6년 만에 최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기업은 피하셔야 돼요. 주가가 하락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채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왜인지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반대로 앞서 보여드렸던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신호가 떠 있지만 한국전력은 과매도 신호가 떠 있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과매도 구간인데요.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에 빠져 있는 이 종가들을 훼손시키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과매도가 끝나게 되면 기술적 반등도 좀 노려보실만 하지만 지금 가격 구간에서 35,000원 하던 게 28,000원까지 내려왔다.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속상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려와 있는 가격 구간에서 이거를 절대로 싸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가스공사는 3월 말에 과매도 신호가 이미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오늘 다시 하락, 마이너스 6.93%짜리 하락 음봉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건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많이 내려왔다. 앞으로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또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해가지고 또 가스 얘기 나오면 또 반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 구간에서 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가격은 시장이 판단해 주는 거니까는요. 절대 개인적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과거로 보면은 수차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뜨거웠었죠. 그러다가 밀려 내려오게 되니까 바로 소외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대응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묻지마 투자는 더더욱더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주들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먼저 정부 정책으로 왜 이렇게 수급이 쏠리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증시는 빠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반면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올리고 싶거나 어떤 거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너무 증시도 안 좋고 나라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먹거리를 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음식점을 옮겨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보통 한 가지를 먹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만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면요. 먼저 올해 초,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대북주의 순환매가 나왔었어요. 대북주가 나타나다가 이제 대북주가 이제 한풀 꺾이면서 나왔었던 게, 이제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 관련 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웰크라이나 주식도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는 뭐 KC 코트레 같은 종목도 있었고요. 이렇게 뭐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다가 꺾이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됐었고, 그 다음 나왔던 게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뭐 로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다시 또 한풀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뭐 SM 코어 같은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나왔던 게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뭐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또 같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5G 관련주들로 해서 지금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는 급등으로 솔리드 같은 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산업군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고, 이게 산업 변화를 주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정책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보여드린 차트들처럼 종목들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나타나게 되니까 새로운 먹거리의 맛을 보기 위해서 자금이 새로 빠져나가서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 내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쪽 정책 종목으로 순환매가 돌아가야 되는 대응법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먼저 일단은 수소차를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누러스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게 되면 굉장히 좋은 수소차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게 꺾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게 된 계기가 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수소차가 꺾이게 됐죠. 이런 식으로 수소차 같은 경우도 관심은 받았었지만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LPG 관련 규제 완화가 되면서 그쪽 관련주는 상승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반대로 악재가 나타나게 종목 같은 경우에는 꺾여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이 재료가 장기성 악재 재료냐, 단발성 악재 재료로 해서 조정 이후 상승이 나갈 수 있는 재료냐, 이 판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대응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장기인지 악재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정부 정책이 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좀 보게 되면
IT예요, IT. 뭐 비메모리 쪽에 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렇게 하면서 뭐 5G 때도 같이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차기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쪽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율주행 쪽하고 엮이게 되겠죠. 그럼 자율주행 쪽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하게 되면 사물인터넷 관련 섹터들도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홈네트워킹 시스템, 뭐 이런 쪽도 아마 5G와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삼성 SDS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선취하는 그런 전략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올해는 무조건 IT 관련 섹터들을 여러분들 포트에 한 종목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나중에 수익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그런 업종이고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쉬었다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을까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섹터는 어떤 것들이 움직일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간히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자주 좀 언급을 드릴 거예요. 언급을 드리니까 이러한 섹터를 좀 보면 되겠구나.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도 뭐 자율주행 얘기 나왔고 인공지능 나왔죠. 사물인터넷 얘기 나왔고 그럼 그런 관련주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그런 종목군들 좀 찾아보는 뭐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조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가 좀 최근에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드에 대한 영향 부분들이 좀 상당히 컸었죠. 근데 여전히 뭐 사드에 대한 부분들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사드가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가람 전문위원님은 화장품주들에 있어서 뭐 침체기가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 가장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제약주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화장품은 정말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안 올라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일 부분들이 이게 이제 뭐 차트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과 이제 계속 사드 보복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수주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면세점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는데 불구하고 왜 화장품은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관광객이 늘어나서 물건을 면세점에서 많이 사가게 되면 말 그대로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우리나라 거를 사야지만 또 실적 개선되고 또 그 해당되는 기업 거를 사야지만 이제 실적이 개선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 화장품도 고급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의 관계도 개선이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2주 내로 타결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국 선양 지역의 롯데타운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드 오버 이후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재허가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진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하고 이제 중국의 부양 경기에 대한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번에 노동절 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명동 거리만 나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시 이제 명동을 나가면 이게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게 이렇다라고 해서 모든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나가고 모든 화장품주가 이전처럼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몇 가지 종목을 같이 보겠는데요. 차트를 보게 되면 먼저 클리오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낙폭 과대가 있었고 그 이후로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클리오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점포,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점포를 굉장히 줄이고요.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가 있으니 매출의 집중을 온라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오는 실적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한 만큼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요즘에 핫했었던 종목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디비치가 이거는 작년부터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던 제품입니다. 남성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여성분들한테는 비디비치가 굉장히 인기 많았었는데,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거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대형주 중에 또 하나인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주들은 이런 면세점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된 부분이 되겠는데, 개인분들이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 되겠어요. 아모레퍼시픽도 같은 또 중견 기업이고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거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안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겠거니 하고 많은 분들이 최근 반등 나왔을 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좀 다시 한 번 더 하락세가 진행이 된 부분이 되겠는데, 이전처럼 중국과 관련되어서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모든 중국 내수주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차별화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화장품주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근데 1분기, 2분기보다도 3, 4분기까지 봤을 때 이 회사가 실적 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이 될 거냐에 따라서 그 종목은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종목은 조금 상승의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 4분기나 또는 1년 뒤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위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물려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승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화장품 섹터. 제가 화장품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네. 많이 쓰진 않은데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이 실적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화장품을 관심 갖고 계시면은요, 일단 정하세요. 색조 화장품 강자를 찾으실 건지, 기능성 화장품을 찾으실 건지, 예? 이런 부분들 좀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이제 그 제품 히트를 어떻게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제품 뭐랄까요? 그 수명이 좀 짧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도 광고 모델로 쓰는 이유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클리오, 앞서 말씀해주신 클리오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다 좋게 봅니다. 그리고 주가의 차별화
분명히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완제품 브랜드 어느 기업이 히트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브랜드 기업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려면은 OEM 기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은 수익률이 높지는 않더라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 섹터들 중에서도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한국을 좀 방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주는 또 뭐가 있고 뭐 이런 그 루머들이 막 돌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냥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쯤에서 뭐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다뤄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할 종목들, 업종들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종목 진품 명품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종목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전문위원분들이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의 전문위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각 그 종목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전파기지국입니다. 오늘 일단은 종가부터 좀 확인을 하면요, 5,090원에 마감이 됐고요. 15% 넘게 올라줬습니다. 5G 가입자가 30만 명이 거의 넘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면서 전파기지국이 외국인의 순매수로 3거래일 연속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세 분께서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전파기지국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 뭐 적정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느새 지금 5,000원대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5G 관련주도 오늘장에서 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지국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름세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주가하고 같이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더 많이 담았는데 이 종목을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하는지 세 분께서는 적정 가격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거의 다 적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은 이가람 위원께서는 차익 실현 지금 해야 한다. 라고 하셨고 정재현 위원께서는 안 사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여승재 위원께서도 일단 매수는 보류다 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목표가도 세 분 다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아닌 거 같아요. 타이밍이. 세 분께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예, 차익 실현이고 매수 보류고 한데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5G 뜨겁잖아요. 뭐 5G 뜨겁긴 하죠. 뜨겁긴 한데 네. 분명히 또 다른 테마성이 나올 거고요. 나올 것이고 이제 또 뭐 차트로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 앞쪽에 나왔었던 부분에서도 이 앞전에도 고가 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맞았던 부분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가를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고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이게 5G 관련해서 과연 내일 이게 고가를 뚫고 그 다음날 더 고가 최고가 경신을 할 수 있을까를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저가로부터 2배 이상의 올라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를 보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의견을 저렇게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방금 이슈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시세는 시장이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내일 시초가로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매수는 보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장 좋은 흐름은 뭐예요? 양봉의 시초가,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거다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4월 달에 이제 4월 둘째 주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종가 훼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49% 올랐는데 이때도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사실. 49% 49.42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훼손 시키지 않고 이번 주에 벌써 29.35% 올라갔어요. 그러면 4월 둘째 주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굉장히 배 아프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과매수 구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과매수 떠 있죠? 그러면 자, 어제의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고 오늘 15.68% 올라갔어요.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대신에 홀딩하는 기준가만 잘 잡으시면 되죠. 홀딩하는 기준가. 그건 어디예요? 과매수 신호가 떴던 오늘 시초가예요. 그러니까 4,500원 홀딩 기준가 잡으시고 홀딩 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대신에 신규 매수는 보류하세요. 신규 매수는 보류하시고 눌러주잖아요. 과매수 구간 풀리면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풀리게 되면 가격 조정 주면서 눌림목 주죠. 이런 구간에서 다시 노려보시면 되잖아요. 다시 기술적인 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풀리기 전까지. 그리고 신규 매수는 과매수 풀린 이후에 눌림목 줄 때 노려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저는 안 산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공시를 보니까 대주주가 매도를 때렸어요. 110만 주 4월 말경인데 4월 23일 날 좀 매도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4월 12일 날도 매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4월 23일자로 보게 되면 110만 주를 좀 매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뭐 차익 매물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대주주의 좀 지분이 좀 많았어요. 보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거의 뭐 47%, 자사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60% 가까이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매도했던 게 5,200원대 후반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고점에 좀 매도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주가 종가 기준으로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뭐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보여지진 않지만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괜히 또 뭐 얼마 눌림목 구간 한번 노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괜히 또 덥석 매수를 좀 하실 것 같아서 안 산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파 기지국 세 분 다 지금 매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고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저희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품 명품의 두 번째 종목은요, 대한광통신입니다. 의료용 특수광섬유 본격 상용화 기대감. 오늘장 24%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5,27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세 분께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적정 가격을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장대 양봉으로 윗꼬리를 약간 달았지만 20%가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아쉽기도 한데요. 오늘 이슈가 있었죠. 대한광통신이 개발 중인 의료용 특수광섬유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오른 건데요. 의료 쪽이니까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췌장암 표적 치료용 그쪽으로 이제 광역학 기술이 응용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이 종목도 역시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세 분께서 적정 가격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잠시 뒤에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까지 함께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대한광통신 내일장에서 과연 매수에 들어가도 되는지 일단 이 종목의 적정 가격 세 분의 의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가람 위원과 여승재 위원께서는 일단은 매수는 보류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이가람 위원은 목표가 5,600원 그리고 여승재 위원은 5,750원 세워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께서는 매수가 4,900원 약간 내려왔을 때 잡아보자라고 하셨고 목표가는 5,800원을 세워주셨는데요. 목표가는 그래도 세 분께서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예. 매수를 보류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많이 올라서 오늘?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어떤 걸로 매수를 하냐라고 봤을 때 차트 놓고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저는 이렇게 하락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잘 안 보고요. 보통 이렇게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앞에 이렇게 쌓여 있는 물량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기는 단번에 나오기는 좀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매수를 본다면은 지금 자리보다도 요 물량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내일 당장은 매수를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5,600원을 정해 들었는데 이 앞부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같은 경우도 241선, 뭐 701선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장기 평균선이 있는데 보통 요 부분까지는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5,600원을 적은 게 사실 5,700원 이상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겠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보통 안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원체 많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5,600원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 앞부분에서의 이제 본전에 나오는 매도 물량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보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여승재 위원님도 보류예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과매수 들어간 건 안 사요. 네, 오늘 24% 올라갔고요. 차트 보시면은 과매수 신호가 오늘 띡 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안 사요. 저는 안 사고 네. 단기적으로 이 5,500원 가격이 좀 단기 저항 가격으로 보이지만 목표 가격을 제가 이제 5,750원으로 정해드린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표시는 좀 하겠습니다. 이 5,500원 가격이 단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윗골이 살짝 달고 상한가 마감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거다.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 하고 이제 이가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이중 바닥 만들고 반등 줬는데 쭉 빠졌죠.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쌍봉이 만들어진 거죠. 쌍바닥과 쌍봉은 손등하고 이제 손바닥 같은 존재예요. 근데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실패를 하면 그게 저항으로 바뀝니다. 저항으로 바뀐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떨어진 가격이 여기 나오죠. 과매도 들어간 날 있죠. 과매도 들어간 날. 과매도 여기 떴는데 옆으로 횡보하다 다시 과매도 빠진 날이 작년 10월 24일이에요. 여기 시초가 얼마예요? 5,770원. 그래서 5,750원은 지금 이제 과매수 신호 떴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나와주면 5,750원이 저항입니다. 그 뜻에서 매도 목표가 5,750원 정해드렸습니다. 예, 대한광통신의 평균 매수 감정가는 4,900원이에요. 목표 감정가는 5,710원인데요. 저는 제가 4,900원을 좀 적어드렸는데, 대한광통신이 예전에 이 5G 관련주들이랑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뭐 이게 광통신에 있어서, 이 부분들에서 교체 주기가 돌아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뭐 해적 케이블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오늘 또 이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뭐
상용화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는데 뭐 그렇게 수급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닥권역에서의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겠죠.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되면 대충 한 5,800원 정도가 좀 나와요. 그럼 그 자리대가 어느 정도 이 반등에 대한 목표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급하게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눌린다라면 한 4,9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그리고 뭐 매수 포인트 뭐 단기적으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특히나 이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만큼의 대량 거래가 좀 터진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래량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바닥 부분들은 바닥은 나왔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900원 정도대의 눌림목 구간, 뭐 이 구간들 한번 노려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일단 4,900원을 좀 적어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새 전문위원의 의견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배트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오늘 2부에서도 역시나 종목 상담으로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종목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샘플러스 이가람, 샘플러스 정재훈 세 분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종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